차디찬 한기가 뼛속까지 사정없이 스며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유는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몸은 이미 무거운 납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거대한 얼음덩이들이 기괴하고 날카로운 형상으로 층층이 쌓인 석빙고, 내부는 달빛조차 닿지 않는 저승의 입구처럼 고요하고도 잔혹한 공포를 자아내고 있었다. 머리 뒷부분에서 느껴지는 둔탁하고 강렬한 통증은 그녀가 권력의 추악한 비밀을 엿듣다가 누군가에게 비겁하게 습격당했음을 상기시켜 주었으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얼어붙어 가는 심장이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려 했으나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려 단단한 바닥에 닿는 느낌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파들파들 떨렸으며 내뱉는 숨결마다 하얀 입김이 서려 흩어지는 광경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몸 밖으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보려 해도 목소리는 갈라진 비명조차 되지 못한 채 얼어붙은 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고, 절망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기억을 되짚어보니 오늘 낮에 보았던 영의정 김학수의 사가에서 흘러나온 그 은밀한 대화가 결국 자신을 이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은 것이 분명했다. 왕의 탕약에 들어갈 약재를 바꾸라는 그들의 명령을 듣지 말았어야 했으나 우연히 길을 지나던 어린 궁녀의 귀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음모가 들려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막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인 이곳 석빙고에 그녀를 가두어 서서히 얼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서유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으려 했으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석빙고의 육중한 돌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대체 어디서 사람이 나타난 것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저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게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그림자는 칠흑 같은 융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 눈빛은 얼음보다도 차갑지만 기이할 정도로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서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짧은 탄식과 함께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신분을 확인하려 했다. 서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기력조차 없었지만 그가 내뿜는 범상치 않은 기운과 고귀한 분위기에서 그가 평범한 관원이나 병졸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다. 남자의 커다란 손이 서윤의 차가운 뺨에 닿았을 때 느껴진 미약한 온기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에 마지막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강렬한 생명의 자극이었다. 남자는 서윤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는 다급하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싸 안으며 주위의 얼음을 발로 밀어내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속삭였으나 서윤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머나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메아리처럼 몽환적이고도 비현실적으로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남자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자 그의 심장 고동 소리가 서윤의 가슴팍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며 멈춰가던 그녀의 피를 다시 돌게 했다. 이곳은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비밀스러운 장소 중 하나였기에 이런 심야에 외부인이 있을 리 만무했으나 남자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가느다란 신음뿐이었고 남자는 그저 묵묵히 그녀를 안아주며 온기를 나누는 데 집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자의 품 안에서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하자 서윤은 비로소 그의 얼굴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 그는 놀랍게도 유배된 진성대군이었다. 진성대군 이강은 선왕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휘말려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다고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그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이었다. 서유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혹시 죽기 전에 보는 헛것이 아닌가 의심했으나 그가 자신을 안아주는 단단한 팔의 감촉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강렬했다. 대구는 서윤의 두 손을 잡아 자신의 입가로 가져가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지엄한 왕족의 품격과 인간적인 연민이 섞여 있었다. 대구는 서윤이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것을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어찌하여 이런 험한 곳에 갇히게 되었느냐고 물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이 보았던 영의정의 음모와 독약에 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남아 털어놓았고 대군의 얼굴은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차갑게 굳어갔다. 그는 이미 조정의 부패를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형님인 왕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분노를 금치 못하는 듯 주먹을 꽉 쥐어 힘을 주었다. 대군은 지금 당장 이곳을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밖에는 영의정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을 터이니 조금 더 체력을 회복하며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고 침착하게 조언했다. 그는 서윤이 다시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가슴팍에 그녀의 머리를 기대게 하고는 넓은 옷자락으로 두 사람을 하나로 감싸 안아 완벽한 온기의 벽을 만들었다. 서윤은 신분의 차이조차 잊어버린 채 대군의 품속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에 몸을 맡겼으며 그 순간만큼은 석빙고의 혹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석빙고 내부에서 대군은 서윤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숨어들게 되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그는 유배지를 탈출하여 밤마다 도성에 잠입해 동지들을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오늘 밤은 우연히 석빙고를 비밀 통로로 이용하려다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서윤은 대군의 원대한 포부와 위험한 행보를 들으며 자신이 겪은 고난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묘한 경외심을 느꼈다. 대군의 심장 소리는 규칙적이고 강인하게 울려 퍼졌으며 서윤은 그 리듬에 맞춰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며 점차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석빙고의 천장에서 이따금 떨어지는 얼음, 녹은 물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두 사람 사이의 밀도 높은 침묵은 오히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 서윤은 이 남자가 자신을 살려준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에 휩싸여 대군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석빙고 밖에서는 밤새도록 바람이 울부짖었으나 대군의 품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온한 요새와 같았고 서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강한 품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비록 자신은 이름 없는 미천한 궁녀에 불과하고 대군은 비운의 왕자였으나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계급과 신분을 초월한 인간 대 인간의 교감이었다. 대군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조심스레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벽을 뚫고 그녀의 얼어붙은 영혼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적셔주었다. 서윤은 문득 정신이 들어 대군에게 자신의 천한 몸이 대군의 옥체에 닿아 무례를 범하고 있다며 물러나려 했으나 대군은 오히려 그녀를 더 꽉 껴안으며 지금은 생명이 우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군의 단호한 어조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서윤은 그의 배령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릴 뻔했으나 겨우 참아내며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정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으며 차가운 석빙고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인연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대군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작은 주머니에서 비상용으로 챙겨온 마른 육포 조각을 꺼내 서윤의 입에 넣어주며 조금이라도 씹어서
기운을 차려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격려했다. 서유는 대군이 직접 먹여주는 음식에 황송함을 느끼며 그것을 씹어 삼켰고, 그제야 몸속에서부터 미약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물러갔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각자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와 공감의 과정이자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었다. 서유는 대군이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들으며 자신이 목격한 영의정의 비리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고, 대군은 그런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군 이강은 평소 차갑고 오만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누구보다 백성을 아끼고 정의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내였음을 서유는 이 짧은 하룻밤 사이에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얼어붙은 얼음방 안에서 피어난 가느다란 불꽃처럼 위태로웠으나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나며 다가올 새벽의 희망을 미리 노래하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어느덧 밤이 깊어 달빛이 석빙고 입구의 미세한 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을 내려보냈고, 그 빛은 대군과 서윤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 위로 신성하게 내려앉아 두 사람의 인연을 축복했다. 대군은 서윤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곧 날이 밝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길을 터줄 터이니 무사히 거처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군의 말씀을 명심하겠다고 답했고, 그의 품에서 떨어지기 싫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았지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섰다. 서윤은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대군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울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록 지금은 차가운 얼음방에 갇힌 가련한 처지였으나 대군과의 만남은 서윤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심어주었고,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다. 대군 또한 서윤의 눈빛에서 피어오르는 강한 의지를 보며 그녀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대업을 도울 소중한 반려가 될 것임을 예감했다. 새벽 공기가 석빙고 안으로 서서히 스며들며 얼음들이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하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윤은 대군의 그 미소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언젠가 밝은 태양 아래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고, 두 사람의 짧지만 강렬했던 첫 만남은 그렇게 석빙고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졌으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위험천만한 궁궐의 한복판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마쳤다. 새벽의 미명 아래 석빙고의 정적은 두 사람의 숨소리마저 삼켜버릴 듯 무거웠으나 대군의 강인한 의지는 서윤의 심장을 다시금 힘차게 뛰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대군은 서윤의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적어 내려가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가시밭길보다 더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으나 그녀는 결코 두렵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서윤은 대군이 겪어온 유배지의 고초와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독의 무게를 짐작하며 그를 향한 연민과 존경심이 뒤섞인 오묘한 감정에 휩싸였고, 이는 곧 강력한 충성심으로 승화되어 그녀의 영혼을 지탱해 주었다. 대군은 서윤의 맑은 눈망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를 사지로 몰아넣은 세상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고 기어이 정의를 구현하여 그녀를 평범한 여인으로 살게 하겠노라 가슴 깊이 다짐했다. 서윤은 영의정 김학수의 사가에서 하인들이 은밀하게 나누던 대화를 떠올리며 그들이 왕의 탕약에 들어가는 인삼을 독초로
위장된 약재로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대군에게 다시금 구체적으로 고했다. 김학수는 이미 조정의 권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욕을 위해 국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역모이자 천인공노할 범죄였다. 대군은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분노를 억눌렀고 그의 차가운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며 배신자들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서유는 대군의 반응에서 그가 비록 유배된 처지일지라도 여전히 나라와 왕실을 걱정하는 충직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를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확신했다. 대군은 자신이 유배지에서 몰래 한양으로 돌아온 이유 또한 김학수의 모략으로 인해 억울하게 뒤집어 쓴 반역의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서윤에게 솔직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이미 변방에서부터 자신을 따르는 충직한 부하들을 포섭하여 김학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궁궐 내부의 사정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대군은 서윤의 등장이 자신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다며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발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이자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윤은 대군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자신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으며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삶의 강력한 목적의식을 느끼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얼음벽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생사고락의 결의를 맺었으니 그것은 신분을 초월한 동지애이자 깊은 연정의 시작이었다. 대군은 서윤에게 궁궐 내부에서 김학수의 수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여 자신에게 전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자신은 그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비록 자신은 힘없는 궁녀에 불과하지만 대군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위험한 첩자가 되겠노라 맹세하며 대군의 깊고 그윽한 눈동자를 향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 비밀스러운 계약은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의 기운과 함께 석빙고 내부를 가득 채웠으며 두 사람의 운명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되어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서윤이 겪은 고난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탐욕의 눈먼 권력자들이 저지른 사회적 병폐의 상징이었기에 대군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곧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 믿었다. 그는 서윤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위험할지 설명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대군의 치밀한 전략과 냉철한 판단력은 서윤을 다시금 감탄하게 만들었다. 대군은 궁궐 내부에 숨어있는 자신의 정보원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매화무늬가 새겨진 손수건을 두는 암호를 제안했고 서윤은 이를 머릿속에 각인하며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차가운 얼음 위에서 피어난 불꽃처럼 뜨거웠고 서로의 존재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유일한 북극성이 되어 앞길을 비추어 주었으며 서로에게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석빙고의 천장에서 이따금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렸으나 대군의 품 안에서 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대군은 서윤의 얼어붙은 발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주물러 주었는데 그 다정한 손길에는 왕족의 위엄보다 인간적인 따스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서윤은 대군의 이런 소탈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고 그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음을 느꼈다. 대군 또한 서윤의 순수하고 강인한 내면을 발견하며 그녀가 단순히 첩자로서의 가치를 넘어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지닌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자각했다. 김학수의 세력은 궁궐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서윤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마치 호랑이 굴에 발을 들이는 것과 같았으나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림 없이 맑고 투명했다. 대군은 서윤에게 독약의 행방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고받는 밀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서윤이 글을 읽을 줄 아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행히 서윤은 어린 시절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종으로 있으면서 어깨 너머로 한문을 익혔기에 대군의 질문에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대군은 그녀의 대답에 안도하며 서윤이 가진 지식과 영민함이 이번 작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녀를 향해 신뢰 가득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연락체계를 확립한 후 석빙고 밖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문 근처로 다가갔으며 대군은 예리한 감각으로 밖을 지키던 병사들의 움직임이 둔해진 틈을 포착했다. 대군은 서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표인 작은 옥놀이개를 건네주며 이것이 위급한 순간에 그녀를 지켜줄 부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것을 소중히 품속에 갈무리했다. 옥놀이개의 차가운 감촉은 대군의 따뜻한 마음과 대비되어 서윤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으며 그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대군과의 약속을 상기하며 용기를 낼 것을 다짐했다. 대군은 서윤이 나갈 길을 미리 확인하고 그녀가 안전하게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경로를 일러주며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창백한 새벽달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보랏빛 안개가 대지를 뒤덮을 무렵 서윤은 대군의 도움을 받아 육중한 석빙고의 문을 소리 없이 빠져나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추위로 인해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대군이 심어준 뜨거운 열망과 희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기에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도 단호했다. 대군은 서윤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으며 그녀가 무사히 성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도 다음 목적지를 향해 신속하게 몸을 움직였다.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이 맺은 피의 맹세는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변혁의 시작이었으며 냉혹한 현실을 이겨낼 유일한 빛이었다. 서윤은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며 자신이 겪은 일들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듯 품속에 옥놀이개를 꽉 쥐었고 그럴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의 횡포에 희생당하는 나약한 궁녀가 아니라 대군과 함께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 서윤은 자신의 방에 도착하자마자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침 일과를 준비하며 김학수의 무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도의 신중함을 기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대군의 따뜻한 체온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것은 차가운 궁궐의 암투 속에서 그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영원한 나침반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한편 대군 이강은 서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 백성을 위한 진정한 군주의 길임을 다시금 깨닫고 자신의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다. 그는 김학수의 일당이 서윤을 석빙고에 가둔 사실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잔인해졌는지를 확인했기에 더욱 치밀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지들을 소집했다. 대군은 서윤이 보내올 정보를 바탕으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기회를 엿보며 자신을 믿고 목숨을 건 여인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압박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새벽 안개를 뚫고 타오르는 횃불처럼 강렬하게 빛났으며 그의 손에 쥔 칼날은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적들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다. 서윤은 아침 일찍 세수관에서 물을 기르며 다른 궁녀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영의정 측의 감시가 예상보다 삼엄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상궁들의 움직임과 내시들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 김학수의 명령이 전달되는 경로를 파악하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하나둘씩 포착했다. 서윤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대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암호화하여 대군에게 전달할 방법을 궁리하며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는데 집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대군과 나누었던 약속과 그가 보여준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그녀를 더욱 대담하고 영리한 첩자로 성장시키고 있었다. 궁궐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서윤과 대군이 만들어낸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전조 증상과도 같았다. 서윤은 우연히 복도에서 김학수의 최측근인 내관을 마주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춤으로써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연기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한없이 고요하고 순종적인 궁녀의 모습을 유지했기에 누구도 그녀가 석빙고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이자 대군의 협력자임을 의심하지 못했다. 서윤은 이런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대군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고, 그가 준 옥놀이기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다. 대군은 도성 외곽의 비밀 은신처에서 서윤으로부터 올 첫 번째 소식을 기다리며 자신의 병사들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고,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서윤이 위험에 처할 경우 즉시 구출할 수 있는 결사대를 조직하여 궁궐 근처에 배치하는 세심함을 보였으며, 이는 서윤에 대한 그의 깊은 배려와 책임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대군은 서윤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안전이 자신의 대업만큼이나 소중해졌음을 느끼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깊은 연모의 정임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지붕을 바라보며 서윤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녀와 함께 맞이할 승리의 그날을 상상하며 자신의 검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으며 결전을 준비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궁궐의 뒷마당에서 서윤은 마침내 대군이 일러준 암호를 실행하기 위해 매화무늬 손수건을 지정된 나무 구멍에 숨겨두는 데 성공했으며, 그 순간의 짜릿한 전율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가 전달한 정보에는 김학수가 내일 밤 왕의 침소에 직접 들어가 독약의 효과를 확인하려 한다는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이는 대군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손수건을 숨긴 후 주변을 경계하며 신속하게 자리를 떠났으나 그녀의 심장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군이 이 정보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것이 불러올 파장은 김학수의 기반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것이었으며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귀중한 한 걸음이 되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이처럼 석빙고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서윤과 대군은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으며, 그들의 결속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져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갖추게 되었다. 서윤은 더 이상 비천한 궁녀가 아닌 한 남자의 정인이자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대군 또한 그녀를 통해 진정한 통치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운 음모로 가득 차 있었으나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열정의 불꽃은 그 어떤 얼음보다 차가운 현실도 녹여버릴 기세로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더욱 혹독하겠지만 서윤과 대군은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며 끝까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셈이었다. 서윤은 눅눅한 새벽 안개를 뚫고 침소로 돌아와 헝클어진 머리칼과 옷무새를 정돈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궁녀의 일상을 시작하려 했었다. 석빙고에서의 그 뜨거웠던 온기는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는 삼엄한 감시의 눈초리뿐이었다. 그녀는 세수관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밤새 겪었던 그 경이로운 만남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대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아침부터 서윤은 내의원에서 심부름이 있다는 핑계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곳에서 왕의 탕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의 명단을 몰래 확인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내의원 의관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약재를 고르고 있었고 서윤은 구석진 곳에 놓인 약재 장부를 발견하자마자 가슴이 세차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피해 장부의 책장을 넘기며 영의정 김학수의 사가에서 들었던 그 기이한 약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장부의 갈피마다 적힌 수많은 약재 이름 사이에서 서윤은 마침내 평소 쓰이지 않는 독초인 천남성이 인삼의 수량과 교묘하게 뒤섞여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명백한 독살의 증거였으며 누군가 고의로 왕의 기력을 보하는 인삼 대신 천천히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독초를 섞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실마리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기며 이 사실을 대군에게 알리기 위해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했고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서둘러 장부를 덮었다. 미천한 궁녀가 내의원 장부에는 어찌 손을 대는 것이냐며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김학수의 신복인 최상궁이 서 있었다. 최상궁의 눈빛은 마치 뱀처럼 차갑고도 예리하여 서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게 그녀의 얼굴을 훑어내렸고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바닥에 엎드렸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약재 냄새가 신기하여 잠시 들여다보았을 뿐이라고 거짓을 고하며 상대의 의심을 피하려 온 힘을 다해 애썼다. 최상궁은 서윤의 대답이 탐탁지 않은 듯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올렸고 서윤은 공포가 밀려왔지만 대군이 보여준 그 강인한 눈빛을 떠올리며 눈을 피하지 않았다. 최상궁은 서윤의 맑은 눈망울에서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는지 한참을 노려보다가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말라며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자리를 떠났다. 서윤은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더욱 신중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서윤은 궁궐 구석진 곳에 있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돌아와 대군에게 보낼 첫 번째 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글자마다 간절한 기도가 담겼다. 그녀는 내의원에서 확인한 약재 장부의 비리와 최상궁의 위협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으며 왕의 안위가 경각에 달려있음을 알리며 대군의 빠른 조치를 간곡히 청하는 내용을 채웠다. 글씨를 쓰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대군이 준 옥놀이개를 꽉 쥐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다시금 가슴을 뜨겁게 채워주었다.
밀서를 품속 깊이 갈무리한 서윤은 대군과 약속했던 매화나무 구멍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으며 어둠이 깔리자마자 소리 죽여 그림자처럼 궁궐 뒷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기에 서윤은 오직 감각에 의존해 길을 찾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변의 동태를 살핀 뒤 밀서가 든 손수건을 구멍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석빙고에서의 혹한보다 더 매서웠으나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미소짓게 했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복귀했다. 한편 도성 변두리의 낡은 기방지하에 마련된 비밀 거처에서 대군 이강은 서윤이 보내올 소식을 기다리며 지도 위에 김학수의 세력도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배지를 탈출한 신분이었기에 한시라도 정체가 탄로나면 즉시 처형될 위험을 안고 있었으나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질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대군은 문득 석빙고에서 자신의 품 안에서 떨던 그 가녀린 궁녀 서윤을 떠올렸고 그녀의 따스했던 체온과 용기 있는 눈빛이 자신의 차가운 가슴을 덮여주는 유일한 위안임을 자각했다. 신복인 무관이 서윤의 밀서를 가져오자 대군은 급히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어내려갔고 내유원의 비리를 확인한 그의 눈매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며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것처럼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김학수가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것을 넘어 왕의 생명을 앗아가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으며 서윤이 최상궁에게 의심을 샀다는 대목에선 그녀가 겪었을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대군은 당장이라도 궁으로 달려가 그녀를 구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먹을 꽉 쥐며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서둘렀다. 대군은 서윤에게 보낼 답서를 작성하며 그녀의 안전을 거듭 당부했고 조만간 자신이 직접 움직여 김학수의 목을 칠 것이니 조금만 더 견뎌달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적어내려갔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첩자가 아니라 자신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반려임을 편지 행간마다 은근히 내비쳤으며 그들의 인연이 이 비극적인 시대의 끝에서 찬란하게 꽃피우기를 염원했다. 답서를 밀봉한 대군은 무관에게 이를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서윤에게 전달할 것을 명령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의 지붕을 바라보며 결전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매화나무 구멍에서 대군의 답서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으며 그의 따뜻한 격려가 담긴 글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다. 대군의 편지에는 그녀를 향한 걱정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고 서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으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울 힘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이 사랑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궁궐의 분위기는 서윤의 희망과는 달리 점점 더 험악하게 변해갔고 영의정 김학수의 수하들은 이제 대놓고 대신들을 협박하며 왕의 승하 이후의 세력 개편을 논의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세수관과 침소를 오가며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들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감시가 너무나도 철저해져서 작은 움직임 하나조차 보고되는 상황이라 숨을 죽이며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최상궁은 수시로 서윤의 뒤를 밟으며 그녀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었고 서윤은 이를 눈치채고 일부러
평범한 업무에만 집중하는 척 연기하며 그녀의 눈을 피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왕의 침소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김학수가 내관과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흘 뒤 열리는 연회에서 왕에게 결정적인 독이 든 술을 올리겠다는 끔찍한 암살 계획이었다. 김학수의 목소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오만함이 가득했고, 서윤은 담장 너머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어떻게든 이 소식을 대군에게 전해야 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났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작게 부러뜨리는 실수를 범했고, 그 소리는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다. 거기 누가 있는 것이냐며 들려온 김학수의 호령에 서윤은 죽을 힘을 다해 어두운 모퉁이로 몸을 숨겼으며, 뒤따라온 호위 무사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소리에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벽에 몸을 바짝 밀착시켰다. 다행히 고양이가 담장을 넘어가는 소리에 무사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서윤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으나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다리가 후들거려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다. 한진환, 그녀는 이제 김학수가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잔인하게 움직일 것임을 직감하고 대군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한 도박을 준비했다. 서윤은 서둘러 처소로 돌아와 손수건에 핏빛처럼 붉은 꽃집을 적셔 암살 날짜와 장소를 새긴 뒤 평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경로를 택해 매화나무로 향했는데, 이는 최상궁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그녀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타고 넘는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며 순찰하는 병사들을 따돌렸고, 마침내 매화나무 구멍에 밀서를 넣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꽉 움켜쥐는 것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최상궁과 횃불을 든 무사들이 서 있었고, 서윤은 자신이 결국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으며 떨리는 가슴을 억지로 진정시키려 애썼다. 최상궁은 서윤의 소매자락에서 떨어진 대군의 옥놀이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로채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서윤은 그 소중한 정표가 더러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미천한 궁녀 주제에 유배된 대군과 내통하다니 내년의 목숨은 이제 파리 목숨보다 못하겠구나 하는 최상궁의 독설은 서윤의 가슴을 난도질했지만 서윤은 대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닫았다. 무사들은 사정없이 서윤의 팔을 낚아채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갔고, 그녀의 처절한 비명은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덧없이 사라져갔으며 대군을 향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어둠 속에 묻혔다. 서윤이 끌려간 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나 매화나무 구멍에 들어있던 밀서를 가로챘으니 그는 바로 대군이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몰래 배치해두었던 최정의 잠입 요원인 한소령이었다. 그는 서윤이 붙잡히는 광경을 목격하고 당장 뛰어들어 그녀를 구하고 싶었으나 대군의 명령에 따라 밀서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피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은신처로 향했다. 한소령은 서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람보다 빠르게 달려 대군에게 밀서를 전달했고, 대군은 편지의 내용과 서윤의 소식을 동시에 접하며 분노로 인해 눈동자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대군은 서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지 생각하며 자책했지만 그녀가 목숨을 걸고 보낸 이 정보가 김학수를 무너뜨릴 유일한 기회임을 깨닫고는 즉시 총공격 명령을 내리기 위해 장수들을 소집했다. 그는 서윤의 옥 노르개를 되찾고 그녀를 다시 품에 안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겠노라 검을 빼들고 맹세했으며 대군의 검기는
밤 공기를 갈갈이 찢으며 적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서늘한 빛을 내뿜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서윤의 희생으로 얻어낸 단서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불길이 되어 김학수의 추악한 권력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지하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서윤은 온몸을 파고드는 한기에 몸을 떨었지만 석빙고에서 대군이 나누어 주었던 그 따스한 온기를 기억하며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처절하게 애를 썼다. 그녀는 비록 육체는 속박당하고 고난에 처했으나 영혼만은 대군과 함께 넓은 들판을 달리고 있다는 상상을 하며 다가올 잔혹한 신문을 견뎌낼 힘을 비축했고 어두운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을 보며 기도했다. 서윤의 눈물은 차가운 바닥을 적셨으나 그 눈물 속에는 대군을 향한 변치 않는 연정과 정의를 향한 의지가 서려 있어 그 어떤 어둠도 그녀의 내면에서 빛나는 불꽃을 끌 수는 없었다. 김학수는 지하 감옥으로 직접 내려와 쇠사슬에 묶인 서윤을 조롱하며 그녀가 품고 있던 비밀이 대군을 파멸로 이끌 증거가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고 서윤은 그의 오만한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일갈했다. 서윤은 비록 자신의 목숨은 보잘것없으나 대군이 실천하려는 정의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쳤으며 그녀의 기계에 당황한 김학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혹한 고문을 시작하라고 옥사장에게 명령했다. 어두문 감옥 안에 날카로운 채찍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나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내지 않았고 그녀의 굳은 의지는 오히려 김학수를 불안하게 만드는 기이한 힘을 발휘했다. 김학수는 서윤이 입을 열지 않자 더욱 잔혹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여 압박할 계획을 세웠으나 서윤은 고아로 자라 지킬 가족이 없었기에 그의 협박은 무력하게 흩어졌다. 그는 서윤의 출생 배경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가 대군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대군이 안전하게 군사를 일으킬 시간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김학수의 초조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극에 달했으며 그는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더욱 포악하게 옥지기들을 닥달하며 서윤의 숨통을 조여왔다. 같은 시각 대군 이강은 지도 위에 서윤이 갇힌 감옥의 위치를 표시하며 그녀를 구출함과 동시에 궁궐을 장악할 정밀한 작전도를 완성해 나갔고 그의 곁을 지키는 장수들은 대군의 서슬퍼런 결기에 압도되었다. 대군은 서윤이 고초를 겪고 있는 매 순간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과 같았으나 감정에 치우쳐 성급하게 움직이면 도리어 그녀를 영원히 잃을 수 있음을 알기에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를 썼다. 그는 군사들에게 궁궐의 비밀 수로를 통해 잠입할 것을 지시했고 자신은 직접 김학수의 목을 베기 위해 선봉에 설 것이라 선언하며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한 만반의 무장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군의 은신처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동지애와 서윤을 향한 존경심은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름 없는 궁녀의 희생이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숙연했다. 장수들은 대군에게 서윤을 반드시 무사히 구출해낼 것이라 맹세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건 충성을 다짐했고 대군은 그들의 눈빛에서 승리의 확신을 읽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군장을 챙겼다. 밤하늘의 별들은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축복하듯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으나 대군의 눈에는 오직 서윤이 갇힌 어두운 감옥의 창살만이 선명하게 비치며 그의 투지와 연모에 정을 불태웠다. 감옥 안의 서윤은 모진 고문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대군과 함께 석빙고에서 나누었던 대화들을 반추하며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통을 이겨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새로운 조선을 열기 위한
진통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비록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대군의 대업이 성공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었다. 서윤의 주변에는 차가운 습기와 어둠만이 가득했으나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용기는 그 어떤 불꽃보다 뜨겁게 타오르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녀를 당당하게 지탱해주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김학수가 최후의 암살을 시도하려는 연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군은 은신처의 모든 횃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성벽을 향해 소리 없는 진군을 시작하며 대장정을 열었다. 서윤은 지하 감옥의 낮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보며 대군이 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자신의 상처를 추스르며 승리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채 들려오는 소리에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서윤의 가녀린 어깨 위에 지워진 시대의 무게는 곧 대군의 칼끝을 통해 정의의 심판으로 바뀌어갈 것이었다.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의 벽면을 타고 흐르는 축축한 습기는 서윤의 야윈 어깨를 끊임없이 괴롭혔으며 그녀의 가녀린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부서져 흩어졌다. 영의정 김학수의 잔인한 고문은 멈추지 않았으나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대군과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긴 채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독약의 증거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정의를 향한 열망으로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학수는 서윤을 고립시켜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으나 그녀의 배후에 있는 진성대군 이강의 존재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 초조함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정보를 엿들은 궁녀가 아니라 대군의 신복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녀를 풀어주어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하려는 교활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옥사장에게 명하여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서윤이 도망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으며 어둠 속에 정의 살수들을 배치하여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엄중히 명령을 내렸다. 서윤은 감옥문이 뜻밖에 열린 것이 함정임을 직감했으나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왕의 탕약에 섞인 독약의 실체를 밝힐 증거를 영영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에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궁궐의 은밀한 통로를 지나 내의원 창고인 약재실로 향했으며 그곳에는 김학수의 무리가 숨겨둔 치명적인 독초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것이 분명했다.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을 기어가는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대군이 보여준 그 따뜻한 신뢰를 떠올리며 공포를 억누르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다. 약재실 내부에는 진한 한약재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서윤은 기억을 되짚어 김학수의 수하들이 은밀하게 만졌던 특정 약상자를 찾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닿은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겉보기에는 인삼 조각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 검은 반점이 박힌 독초 천남성의 잔해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서윤은 이를 서둘러 보자기 속에 갈무리했다. 이것만 있다면 김학수의 역모를 만천하에 증명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그녀의 전신에는 전율이 흘렀으며 이제 대군에게 이 증거를 전달하는 일만이 남게 되었다. 하지만 증거를 챙겨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김학수의 살수들이 그녀를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고 서윤은 자신이 적들의 의도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부릅떴다. 아니면 살수들의 칼날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으며 그들의 우두머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윤에게 증거를 내놓고 대군의 행방을 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협박조로 제안했다. 서윤은 품에 안은 보자기 뭉치를 더욱 꽉 거머쥐며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 순간 멀리서 날카로운 화살 하나가 날아와 살수의 어깨를 정확히 꿰뚫었다. 어둠을 뚫고 나타난 것은 검은 복면을 쓴 한 무리의 전사들이었으며 그들의 선두에는 서슬퍼런 검기를 내뿜으며 적들을 압도하는 진성대군 이강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대군은 서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이미 궁궐 내부로 깊숙이 잠입해 있었으며 그녀가 확보한 증거를 지키기 위해 직접 칼을 빼들고 살수들의 진영을 순식간에 흩뜨려 놓았다. 대군의 검술은 마치 번개가 치는 듯 빠르고 정교하여 적들의 목을 단숨에 베어 넘겼으며 그의 눈빛은 서윤을 향한 걱정과 적들을 향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대군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부상의 정도를 살폈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피 묻은 옷자락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독초가 든 보자기를 대군에게 건네며 왕의 안위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정신을 잃으려 했으나 대군은 그녀를 강하게 붙들며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다정하게 호통을 쳤다. 두 사람을 둘러싼 공방전은 점점 치열해졌고 김학수의 지원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자 대군은 결사대에게 후방을 맡기고 서윤을 아는 채 궁성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나들며 추격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대군은 서윤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밀착시켜 안았고 자신의 내공을 전달하여 그녀의 생명줄을 간신히 붙잡아 두었다. 뒤를 쫓는 금군들의 함성이 밤 공기를 가르고 화살비가 쏟아졌지만 대군은 탁월한 기마술과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지로 적들의 추격망을 따돌리며 도성 외곽의 비밀 은신처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 그는 서윤이 겪은 모든 고통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인 것 같아 자책하면서도 그녀가 가져온 이 작은 봉지가 김학수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임을 잊지 않았다. 한편 도성 밖 산속에 자리 잡은 대군의 비밀 기지에서는 수천 명의 정예 병사들이 대군의 귀환만을 기다리며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장엄했다. 이들은 과거 선왕 시절부터 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장수들과 김학수의 횡포에 가족을 잃은 민초들로 구성되어 정의를 향한 복수심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대군이 부상당한 서윤을 안고 기지에 도착하자 장내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장수들은 서윤이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를 확인하고는 김학수를 처단하자는 장엄한 결의를 다졌다. 대군은 서윤을 자신의 침소에 눕히고 의원을 불러 극진히 치료하게 명한 뒤 곧바로 작전회의를 소집하여 김학수의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마지막 대공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가져온 독초가 단순한 약재가 아니라 왕실 전체를 전복시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파편임을 설명하며 연회 당일 김학수가 왕의 술잔에 독을 타는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으며 그의 치밀한 전략은 장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이제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불꽃이 타오를 준비를 마쳤다. 깊은 밤 서윤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대군의 부드러운 눈빛과 마주하며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대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서윤은 비록 몸은 부서질 듯 아팠으나 자신이 대군의 대업에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연정의 소리 없이 흘렀다. 대군은 서윤에게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녀를 지킬 차례라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을 겪게 하지 않겠노라 약속했고 서윤은 그의 품에서 평온한 안식을 찾으며 잠시 고단한 눈을 감았다. 기지 밖에서는 병사들이 무기를 점검하고 전술을 익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대군은
지도 위에 궁궐의 주요 요충지를 표시하며 김학수의 도주 경로를 차단할 정밀한 그물을 짜 내려갔다. 그는 김학수가 거느린 사병 조직인 흑영대의 전력을 분석하여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수부대를 편성하고 왕의 침전을 직접 호위할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권력을 쟁탈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대군은 군사들에게 거듭 천명했다. 김학수는 서윤을 놓친 사실에 격분하며 자신의 계획이 탄로났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연회 일정을 앞당기고 궁궐 내부에 계엄에 준하는 삼엄한 경계령을 내리는 등 광기에 찬 행보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반대파들을 즉각 투옥하고 친위 세력을 강화하며 왕의 주변을 완전히 봉쇄하려 했으나 대군의 첩자들은 이미 궁궐 곳곳에 침투하여 적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다. 김학수의 초조함은 오히려 대군에게 기회가 되었으며 적의 방어선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대군은 마침내 출정의 시간을 알리는 깃발을 높이 올리며 진군을 명령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 도성의 성벽 너머로 대군의 군사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 비밀 통로와 수로를 통해 성 안으로 신속하게 진입하며 김학수의 눈을 피했다. 서윤은 기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군을 돕기 위해 궁궐 내부의 상세한 지형과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상세히 일러주어 작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는 대군과 병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모두가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서윤과 같은 가련한 백성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노라 다짐했다. 왕의 침소에서는 김학수가 보낸 내관이 이미 독이 든 탕약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대군의 명령을 받은 내의원 의관들이 목숨을 걸고 약재를 바꿔치기 하며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은밀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왕은 자신의 곁에서 벌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암투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군의 복귀를 믿으며 병약 한 척 연기하여 적들의 방심을 유도하는 강인한 인내심을 보여주며 결전의 순간을 기다렸다. 이제 모든 무대는 준비되었고 김학수가 왕의 술잔에 마지막 독을 부으려는 찰나 대군의 칼날이 궁궐의 정문을 부수고 들어와 불의의 일격을 가할 일만 남겨두고 있었다. 서윤은 대군이 떠나기 전 건네준 자신의 옥놀이개를 다시금 가슴에 품으며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녀의 기도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대군의 검에 실려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대군은 진군하며 뒤를 돌아 서윤이 있는 쪽을 향해 짧은 묵리를 보냈는데 그것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그녀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무언의 맹세이자 사나이의 뜨거운 진심이었다. 구름에 가려졌던 보름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대군의 은빛 갑옷을 찬란하게 비추었고 조선의 역사는 이제 어둠의 시대를 지나 광명의 아침을 향해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대군 이강은 선두에서 말을 달리며 적들의 화살 세례를 방패로 막아내고 성문을 굳게 지키던 김학수의 용병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며 궁궐의 심장부인 근정전을 향해 질주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했다. 그의 등 뒤로 밀물처럼 밀려드는 정의의 군사들은 김학수의 추악한 권력을 비호하던 간신들을 하나둘씩 처단하며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갔고 궁궐은 이제 분노한 사자들의 포효로 가득 찼다. 대군은 자신의 형님인 왕을 구하고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 어떤 장애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고 그의 검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적들의 파멸만이 남았다. 김학수는 연회장에서 왕의 목숨을 끊으려던 순간 대군의 함성 소리를 듣고 사색이 되어 도주하려 했으나 이미 퇴로는 차단되었고 자신이 믿었던 측근들이 대군의 기세에 눌려 항복하는 모습에 절망의 왬으로 빠졌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자신의 비밀 호위대인 흑영대를 소집해 대군과 맞서려 했으나 이미 정의로 무장한 대군의 군사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를 향해 무정하게 굴러왔다. 대군은 마침내 연회장의 육중한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김학수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고 그의 목소리는 정의의 심판관처럼 준엄하게 대궐 안에 울려 퍼졌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대군은 평정을 유지하며 당황한 왕을 안심시켰고 서윤이 확보했던 독초를 대신들 앞에 내보이며 김학수의 추악한 음모를 증명하여 모든 이들의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증거 앞에서 김학수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자신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고 권력의 덧없음을 실감했다. 대군은 그를 향해 차가운 검을 겨누며 백성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눈빛은 석빙고의 얼음보다 더 서늘하여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서윤은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과 승리의 소식을 접하며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고 쓰러졌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라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헌신과 대군의 용기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승리는 조선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서사시가 되었으며 추위 가득했던 석빙고의 인연은 이제 온 나라를 따뜻하게 적시는 봄볕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이었으며 서윤과 대군은 그 찬란한 역사의 중심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을 준비를 마쳤다. 어두컴컴한 의금부 지하 옥방은 죽음의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비릿한 공간이었으며 서윤은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간신히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모진 고문으로 인해 그녀의 고운 피부는 처참하게 피로 얼룩졌고 의식은 자꾸만 흐릿해졌으나 그녀는 석빙고에서 나누었던 대군의 따스한 온기와 단단한 품을 떠올리며 정신을 필사적으로 다잡았다. 차가운 바닥에서 전해지는 한기는 그녀의 뼈마디를 날카롭게 깎아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주었지만 대군을 향한 변치 않는 연정과 충심은 그녀의 영혼을 지탱하는 유일한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대군이 꿈꾸는 정의로운 대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갈라진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가올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영의정 김학수는 피 묻은 가죽 채찍을 손에 쥐고 서윤의 앞에 서서 그녀를 오만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배후를 밝히라고 끊임없이 고함치며 가혹한 문초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미천한 궁녀가 대군과 내통하여 감히 조정의 중대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서윤의 상처난 어깨를 다시 한번 사정없이 내리쳐 비릿한 혈흔을 옥방 벽면에 뿌렸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옥방 안에 울려 퍼졌으나 서윤은 단 한마디의 신음조차 내뱉지 않은 채 김학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비겁함을 비웃는 듯한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김학수는 자신의 위엄이 일개 궁녀에게 처참히 부정당하자 분노로 인해 안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더욱 잔혹한 형틀을 준비하여 그녀의 영혼을 말살하라고 옥졸들에게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고통이 가중될수록 서윤의 머릿속에는 대군과 함께 석빙고에서 체온을 나누었던 그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그것은 잔혹한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진통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죽더라도 대군이 전해준 정의로운 조선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죽음의 공포조차 이미 초월한 상태로 숭고한 희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옥졸들이 뜨겁게 달궈진 인두를 가져와 그녀의 살결을 위협하며 배신을 종용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눈을 감고 대군의 낮은 목소리를 기억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 애쓰는 기이한
담대함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한 기계는 고문을 집행하던 노련한 옥졸들조차 경외심을 느끼게 할 만큼 강렬했으며 옥방의 공기는 무겁고도 신성한 침묵 속에 가라앉아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같은 시각 도성 외곽의 은신처에서 서윤이 의금부에 투옥되어 가혹한 문초를 겪고 있다는 비보를 접한 진성대군 이강은 분노로 인해 탁자를 내리쳐 부수며 주먹을 꽉 쥐고 포효했다.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 선 채 이글거렸으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지로 뛰어든 여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대군은 더 이상 계획의 완벽함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을 직감하고 즉시 휘하의 최정예 결사대를 소집하여 의금부 습격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가문의 보검을 날카롭게 뽑아 들어 출정을 선포했다. 장수들은 대군의 서슬, 퍼런 결기와 서윤을 향한 뜨거운 연정에 압도되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목숨을 바쳐 그녀를 구해내겠노라 맹세했으며 은신처에는 비장한 전투의 기운이 폭풍전야처럼 감돌았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음밤의 정적을 깨고 검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그림자들이 의금부의 높은 담장을 소리 없이 넘나들며 경비병들의 목을 단숨에 베어 넘기는 신속한 행동을 개시했다. 대군이강은 선두에서 직접 칼을 휘두르며 적들의 화살 세례를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는 신기에 가까운 무예를 선보였고 그의 검끝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와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한 의금부 관원들은 제대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으며 대군의 군사들은 번개 같은 속도로 지하 감옥 입구까지 밀고 들어가 적의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대군은 서윤이 갇힌 옥방의 위치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며 가로막는 모든 적을 단칼에 베어 넘겼고 그의 우렁찬 외침은 어두운 옥방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져 서윤에 꺼져가던 의식을 깨웠다. 지하 옥방의 육중한 철문이 대군의 강력한 발길질에 의해 힘없이 부서져 나가자 자욱한 먼지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사슬에 묶인 서윤의 처참한 모습이 대군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쇠사슬에 묶여 고개를 힘없이 떨구고 있는 그녀를 본 대군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며 순식간에 다가가 그녀를 결박하고 있던 차가운 사슬을 검으로 내리쳐 단숨에 끊어버리고 그녀를 안았다. 서윤은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자신을 안아주는 익숙하고 따뜻한 품과 심장 소리를 느끼며 대군이 왔음을 직감하고 그의 옷자락을 힘겹게 붙잡으며 눈물 섞인 가느다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군은 서윤을 자신의 가슴에 밀착시켜 안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입술로 녹여주려 했으며 분노 섞인 포효를 내질러 달려드는 적들을 압도하는 위험을 보였다. 하지만 김학수가 미리 배치해둔 정예 살수들이 옥방 통로를 차단하며 대군과 결사대를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고 좁고 어두운 복도에서는 피 튀기는 처절한 육박전이 숨 가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군은 서윤을 한 팔로 단단히 안은 채 남은 한 손으로 검을 휘두르며 쏟아지는 칼날들을 신들린 듯 막아냈고 그의 옷은 순식간에 적들의 피와 자신의 땀으로 흠뻑 젖어들었다. 결사대원들은 대군의 퇴로를 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살수들의 공격을 육탄전으로 막아냈으며 지하 감옥은 비명과 금소금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 대군은 서윤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가로막는 살수들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고 그의 검기는 어두운 옥방 안을 서늘한 은빛으로 가득 채우며 피의 길을 열어젖혔다. 적들의 포위망을 필사적으로 뚫고 지상으로 올라온 대군은 미리 준비해둔 준말을 향해 질주했으며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 서윤과 함께 안장에 올라타 도성 밖을 향해 거침없이 말을 몰아도주했다. 뒤를 쫓는 금군들의 함성이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고 수많은 횃불의 물결이 그들의 뒤를 바짝 추격했지만 대군은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적들을 따돌리며 험준한 산길로 신속하게 접어들었다. 서윤은 대군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댄 채 거칠게 요동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하고 가느다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식을 놓았다. 대군은 말이 쓰러질 듯 달리는 위급한 와중에도 서윤이 안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으며 그녀의 생명력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도성 외곽의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비밀 사찰에 도착한 대군은 서윤을 따뜻한 방 안으로 정중히 들이고 대기하고 있던 명희에게 그녀의 치료를 맡긴 뒤 문 밖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방 안에서는 서윤의 상처를 닦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 섞인 신음이 이따금 들려왔고 대군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며 김학수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의원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윤의 상처가 깊지만 다행히 급소를 피했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고 대군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참았던 안도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윤이 깨어날 때까지 그녀의 침상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자신의 체온이 그녀의 차가운 몸속으로 스며들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 서윤이 가까스로 눈을 뜨자 대군은 그녀의 이마를 부드럽게 짚어주며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윤은 대군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다. 대군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이제 모든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김학수에게 그 비열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약속하여 불안해하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었다. 서윤은 비록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대군의 눈빛 속에서 피어나는 강한 정의의 의지를 보며 자신이 겪은 고초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날 희망을 얻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방 안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깊이 나누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그들의 인연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그 무엇보다 견고하게 다져졌다. 대군은 서윤이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인 독초와 함께 김학수의 역모를 증명할 연명서를 비밀리에 동조하는 대신들에게 돌려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마지막 고도의 심리전을 치밀하게 시작했다. 그는 김학수의 공포정치와 횡포에 질려있던 양심적인 관료들에게 대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왕의 안위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하며 궁궐 내부에 숨은 우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서윤은 침상에 누워 고통을 견디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궁궐 내부의 비밀수로와 김학수의 은밀한 자금줄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 대군의 작전이 더욱 정교하고 치명적이게 도왔다. 이제 김학수의 추악한 권력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대군의 치밀한 그물망 속에 갇혀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조선의 아침은 빛빛 고통을 지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장엄하게 밝아왔다. 의금부가 습격당하고 서윤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은 김학수는 분노를 넘어선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자신의 화려한 침소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 전국의 모든 병력을 궁궐로 집결시키라고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다. 그는 진성대군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질 경우 일어날 거대한 민심의 동요를 두려워하며 왕을 겁박해 대군을 즉시 처단하라는 가짜 어명을 위조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광기로 변질되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죽이겠노라 선언하며
궁궐을 피해 도가니로 만들 준비를 마쳤으나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길임을 깨닫지 못했다. 김학수는 자신의 방에 숨겨둔 막대한 비상금을 챙기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밀 도주 경로를 확인했지만 이미 대군의 첩자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결전의 전날 밤 대군은 군사들 앞에서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통해 조선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칼을 뽑았음을 천명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극대화했다. 그는 자신의 고귀한 목숨보다 백성의 안위와 평안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비겁하게 숨지 않고 당당히 적의 정면을 돌파할 것을 선포했고 병사들의 함성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었다. 서유는 멀리서 들리는 대군의 늠름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가 진정한 군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확신했고 자신의 미천한 사랑이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감동했다. 대군은 출정 직전 서윤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승전부를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겠노라 약속했고 그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겠다는 사내의 뜨겁고도 진실한 연정이 서려 있었다. 대군의 군대는 어둠을 틈타 한양도성의 성벽을 은밀히 타고 넘었으며 성문을 지키던 내응하는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그들은 김학수의 사병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주요 요충지를 전격적으로 점령하고 궁궐의 모든 문을 봉쇄하여 적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치밀한 전술을 펼치며 적의 심장부로 다가갔다. 대군은 선두에서 말을 몰며 오직 왕의 침전과 김학수의 처소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고 그의 검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며 불의를 심판할 준비를 마친 채 역적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겨냥했다. 고요한 도성의 밤 공기 속에 말발굽 소리만이 규칙적이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것은 낡고 부패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장엄한 승리의 북소리와도 같았다. 궁궐 정문인 광화문 앞에 도착한 대군은 거대한 도끼로 문을 부수고 당당히 입성하며 마침내 김학수의 군대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오직 왕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전진했다. 적들은 대군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으나 김학수가 보낸 최정예 살수들이 나타나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대군의 진군을 가로막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혈투가 전개되었다. 대군은 적들의 칼날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며 동료들의 숭고한 희생을 딛고 한 걸음씩 근정전을 향해 다가갔으며 그의 우렁찬 호령은 권례의 모든 이들에게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서윤의 간절한 기도는 멀리서도 대군의 가슴속에 닿아 그에게 지치지 않는 신비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대군은 마침내 적들의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궁궐의 중심부로 입성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제 김학수와의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만이 남겨진 상황에서 대군은 자신의 피 묻은 검을 고쳐주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단죄하기 위해 대전의 문을 거칠게 열었다. 그 안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김학수와 도끼 어린 탕양 옆에서 힘겹게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는 왕이 있었으며 대군은 형님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안도함과 동시에 김학수를 향해 분노를 뿜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정의의 방향으로 도도하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서윤과 대군이 석빙고에서 함께 꾼 그 따뜻한 조선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질 마지막 순간을 향했다. 대군은 김학수에게 날카로운 칼끝을 겨누며 그가 백성들에게 지은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무릎 꿇을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고 대전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흐르고 있었다. 진성대군 이강은 피 묻은 검을 움켜쥐고
대전의 웅장한 문을 박차고 들어섰으며 그의 섰을 퍼런 기계와 위험에 압도된 대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일제히 숨을 죽이고 모세에 기적처럼 길을 내어주었다. 영의정 김학수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대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색이 되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대전의 모든 출구는 결사대에 의해 완벽히 차단되었고 정의의 심판을 피할 구멍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군은 품속에서 서윤이 목숨을 걸고 찾아냈던 독초 꾸러미를 꺼내어 어탁 위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치며 김학수의 추악하고도 잔인한 역모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준엄한 사자우를 대전 가득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김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군이 유배지를 이탈하여 대궐에 난입한 것은 명백한 반역이라며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대군이 가져온 명백한 증거와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는 그 비겁한 변명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독초는 왕의 탕약에 몰래 섞여 들어간 천남성이라 명명하고 이를 주도한 자가 바로 영의정 당신임을 증명할 내의원 의관들의 자백서를 함께 펼쳐 보이며 적의 숨통을 조여왔다. 대신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평소 김학수의 위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살던 양심적인 관료들은 이제야 때가 왔음을 직감하며 대군의 편에 서서 역적을 처단하라는 강력한 상소에 함성을 높였다. 그때 병약하여 곧 승하할 것처럼 보였던 주상 전하가 상궁들의 부축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장엄한 위엄을 뽐내며 대신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대전하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전하는 서윤이 비밀리에 전달했던 해독제 덕분에 이미 기력을 회복한 상태였으며 그동안 김학수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죽음에 임박한 것처럼 정교하게 연기해왔던 사실을 밝히며 역적 김학수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했다. 왕의 섯을 퍼런 교지가 울려 퍼지자 김학수의 수하들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으나 김학수만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대군을 향해 무모하게 달려들었다. 대군 이강은 눈 깜짝할 사이에 김학수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그의 손목을 비틀어 단검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그 기세를 몰아 김학수의 가슴팍을 강력한 발길질로 걷어차 대전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게 만들었다. 분노가 폭발한 김학수는 미리 매복시켜두었던 자신의 비밀 호위 무사들인 흑영대를 향해 공격 신호를 보냈고 순식간에 천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살수들이 내려와 대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최후의 혈투를 시작했다. 대군과 그의 결사대는 전하를 보호하며 살수들과 엉켜 치열한 검투를 벌였고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며 내뿜는 불꽃은 어두운 대전 내부를 번쩍이는 섬광으로 가득 채우며 긴박감을 극대화했다. 대군의 검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살수들의 목을 정확히 겨냥하여 사정없이 베어 넘겼으며 그의 옷자락은 적들의 선열로 붉게 물들어갔으나 그의 눈빛만은 오직 정의를 집행하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맑고 예리하게 빛났다. 서윤이 겪었던 고통과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대군의 팔에는 초인적인 힘이 실렸고 그의 검기는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가로막는 모든 불의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압도적인 무예의 경지를 만천하에 과시했다. 결사대원들 또한 대군의 용맹에 고무되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의 진영을 유린했으며 정의의 여신이 조선의 궁궐 위에 강림한 듯 승기의 저울추는 급격히 대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김학수는 난전 속을 틈타 대전 뒷문을 통해 비겁하게 도주하려 했으나 대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비호처럼 몸을 날려 그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차가운 칼날을 그의 목덜미에 갖다 대어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대군은 떨고 있는 김학수를 향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왕실을 모독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승에 가서라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 선언하며 그의 상투를 휘감아 쥐고 대전 중앙으로 거칠게 끌고 나왔다. 김학수의 몰락을 지켜보던 대신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정의의 승리를 축하했고 왕은 대군의 공로를 치하하며 즉시 김학수와 그 일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령하는 전교를 내려 일벌백계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피비린내 진동하던 대전의 전투가 마무리되자 대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검을 거두었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사찰에서 회복 중인 서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그녀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 왕은 대군의 손을 꼭 잡으며 아우의 충심 덕분에 사직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눈시울을 붉혔으며 그동안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 대군을 유배 보냈던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군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다. 대군은 왕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은 권력에는 뜻이 없으며 오직 나라의 평안과 서윤과의 평범한 삶만을 원한다고 담담하게 고백하여 왕과 대신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겨주며 진정한 영웅의 면모를 보였다. 궁궐 밖에서는 대군이 반역을 진압하고 왕을 구했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김학수의 횡포에 고통받던 민초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하며 대군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관을 연출하여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군은 왕의 허락을 받아 가장 먼저 서윤이 있는 사찰로 향하는 말을 몰았으며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그의 가슴 속에는 서윤의 따뜻한 미소와 석빙고에서의 그 애틋한 약속이 보름달처럼 밝게 떠올라 그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대군의 망토가 새벽바람에 휘날리며 자아내는 늠름한 자태는 조선의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그의 검끝에 묻은 피는 부패한 시대를 닦아낸 정의의 징표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찬란하게 장식하게 되었다. 사찰에 도착한 대군은 방 안에서 조용히 기력을 회복하고 있던 서윤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서윤은 승전보를 들고 온 대군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대군은 서윤을 꼭 껴안으며 이제 다시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앞날에는 오직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속삭여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으며 두 사람의 눈물은 기쁨의 꽃으로 피어났다. 비록 신부는 대군과 궁녀로 천양지차였으나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긴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인했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조선의 아침을 맞이하며 서로의 영원한 반려가 될 것임을 하늘 앞에 조용히 맹세했다. 이로써 김학수 일당의 영모는 하룻밤 사이에 소동으로 막을 내렸으나 그 과정에서 보여준 대군의 용기와 서윤의 희생은 조선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훗날 역사의 길이 남을 미담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대군은 조정의 부름을 뒤로하고 서윤의 치료에 전념하며 그녀가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극진히 간호했고 서윤 또한 대군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으며 다시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을 시기하던 무리들도 이제는 대군의 위험 앞에 고개를 숙였으며 두 사람이 빚어낸 감동적인 서사시는 차가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대지의 노래처럼 온 백성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며칠 후 왕은 대군과 서윤을 대궐로 정식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연회를 베풀었으며 그 자리에서 서윤을 특별히 정경부인의 예우로 대우하라는 파격적인 교지를 내려 신분을 초월한 그들의 사랑을 왕실, 내려 망해나 왕실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연회장에 모인 대신들은 이제 더 이상 서윤을 미천한 궁녀로 보지 않고 나라를 구한 여장부로 칭송하며
예의를 갖추었으며 서유는 대군의 곁에서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고귀한 자태를 뽐내며 모든 이들의 찬사와 축복을 한 몸에 받았다. 대군은 서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며 두 사람의 눈빛 교환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서려 있어 연회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고 아름답게 물들였다. 이처럼 정의는 결국 승리하였고 악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며 서윤과 대군의 인연은 차가운 석빙고의 어둠 속에서 시작되어 조선의 가장 밝은 태양 아래에서 완성되는 기적 같은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김학수의 재산은 몰수되어 빈민구제에 사용되었고 그가 장악했던 매관매직의 폐단도 대군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 하나둘씩 시정되면서 조선은 비로소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윤은 자신이 겪은 고초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대군과 함께 백성들을 돌보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고 대군은 그녀의 원대한 뜻을 존중하며 평생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약속했다. 밤이 깊어 연회가 끝나고 대군과 서윤은 궁궐의 연못가를 거닐며 보름달을 바라보았는데 석빙고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의 달보다 훨씬 더 밝고 평화롭게 빛나는 달빛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신의 미소처럼 보였다. 대군은 서윤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걸쳐주며 이제 다시는 춥지 않게 하겠다고 다정하게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된 기분을 만끽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연정을 넘어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며 그들이 함께 걸어갈 길은 비단길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온 대지를 따스하게 적셔주었다. 하지만 대군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탐관오리들의 잔재를 소탕하기 위해 암행어사 제도를 강화하고 직접 민생을 시찰하는 등 쉼없는 노력을 기울여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헌신했다. 서윤은 대군의 곁에서 현명한 조언자로 활약하며 궁녀 시절 익혔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인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자한 국모의 표상으로 거듭났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협치는 왕실의 권위를 드높였고 조선은 태평성대의 전초전을 치르며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며 이 모든 영광의 시작은 차가운 석빙고의 그 작은 온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역사는 기억했다. 김학수의 처형날 대군은 직접 현장에 나가 그가 저지른 죄를 마지막으로 낭독하며 백성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고 김학수는 참수되기 직전 자신의 탐욕이 빚은 파멸을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때는 늦어 칼날 아래 사라져갔다. 백성들은 통쾌함을 느끼며 환호했고 대군은 그 자리를 떠나며 권력이란 백성을 위해 쓰일 때만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정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서윤은 대군이 돌아오자 그를 따뜻한 차로 맞이하며 고생했다는 위로를 건넸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보다 더 소중한 평온의 가치를 공유하며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제 조선의 조정은 신망 두터운 현신들로 채워졌고 대군 이강은 왕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나라의 기틀을 세운 1등 공신으로서 모든 이의 추앙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오직 서윤만을 아끼며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다. 서윤 또한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대군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석빙고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승화시켜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강인한 내면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차가운 얼음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그들의 인연은 고난 속에서 더욱 향기롭게 빛났고 이제 그 향기는 조선팔도 강산에 널리 퍼져 모든 백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는 결말을 향했다. 대군 이강과 정경부인 서윤의 이야기는 구전되어 노래로 만들어졌으며 아이들은 그들의 용기를 배우고 어른들은 그들의 변치 않는 사랑을 귀감으로 삼아 조선은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전성기를 구가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동방의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는 칭호를 내리며 그들의 공적을 비석에 새겨 대궐 정문에 세우게 함으로써 후세의 자손들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격려하는 자비로움을 보였다. 이제 두 사람 앞에 남은 것은 다가올 계절의 변화를 함께 맞이하며 평생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평화로운 삶이었으며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조선의 밤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대군은 서윤에게 석빙고에서 주었던 그 옥놀이개를 다시 한번 선물하며 이것이 우리의 만남을 증명하는 징표이자 영원한 사랑의 약속임을 강조했고 서윤은 그것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대군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얼음 본래 부사 더러움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 석빙고를 덮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방 안은 화롯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열기로 가득 차 있어 그 어떤 추위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그들만의 낙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조선의 한 페이지는 위대한 사랑과 정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대군과 서윤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확인하며 다가올 찬란한 아침을 향해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이야기의 대단원을 준비했다. 조선의 도성 위로 마침내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고 걸레를 가득 메웠던 피비린내는 차가운 아침바람에 실려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김학수의 처참한 몰락과 함께 그의 추악한 야욕에 동조했던 무리들은 포승줄에 묶여 의금부로 끌려갔으며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들의 눈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후회가 가득 서려 있었다. 백성들은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고 무너졌던 왕실의 기강은 대군의 헌신적인 희생과 용기를 발판 삼아 다시금 견고하게 바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주상전하는 정전에 위엄있게 앉아 대전으로 들어오는 진성대군 이강을 인자한 눈빛으로 맞이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동생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전하는 대군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에게 박탈되었던 대군의 자기를 즉시 복구함은 물론 영의정 김학수가 누리던 모든 권력과 재산을 하사하려 했으나 대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담담하고 평온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제 대군이 진정한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숙였으나 대군은 화려한 옥좌나 권세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다는 듯 오직 형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충성스럽게 예를 갖추었다. 대군 이강은 전하의 하교를 경청한 뒤 무릎을 꿇고 간곡한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전했으며 그가 원하는 것은 드높은 관직이나 막대한 재물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여인과의 평범한 삶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자신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고독과 석빙고에서 마주했던 죽음의 문턱을 회상하며 권력의 덧없음을 이미 뼈저리게 느꼈기에 이제는 남은 생을 오직 서윤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 싶노라 고백했다. 전하는 대군의 뜻밖의 요청에 잠시 당황했으나 그의 눈빛에 서린 단단한 의지와 진실한 연모의 정을 확인하고는 깊은 감동을 받아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아우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대전 밖 작은 처소에서 대군의 처분이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함이 뒤섞여 쉴 새 없이 요동치고 있었으나 품속의 옥놀이개를 만지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때 전하의 내관이 다가와 서윤을
정식으로 대전으로 들게 하라는 어명을 전했고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수많은 대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엄한 대전 안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다. 비록 신부는 미천한 궁녀였으나 나라를 구한 그녀의 기계와 당당함은 그 어떤 귀부인보다 고귀하게 빛났으며 대신들은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경외심을 느끼며 조용히 길을 열어주어 그녀를 맞이했다. 주상전하는 서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공로를 칭송했고 특별히 그녀의 신분을 평민으로 복권함과 동시에 대군과의 혼인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교지를 내려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 전하는 서윤에게 정경 부인의 봉작을 내리며 그녀가 대군의 배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왕실 차원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은혜이자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서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전하께 깊이 머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대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며칠 후 권례에서는 김학수 일당의 처형이 집행되었고 부패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존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조선의 조정은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새롭게 채워져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대군은 자신의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왕실의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만을 유지한 채 서윤과 함께 한양 외곽의 조용한 사저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들이 궐을 떠나던 날 수많은 궁녀와 관원들이 나와 눈시울을 붉히며 배웅했고 서윤은 동료들에게 일일이 작별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국 행복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았다. 한양 도성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대군과 서윤의 새로운 거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넘쳐 흐르는 한옥이었으며 마당에는 대군이 서윤을 위해 직접 심은 매화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궁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로서 대군의 곁에서 평온한 일상을 가꾸어 나갔고 대군은 틈틈이 글을 읽거나 농사를 거들며 소탈한 삶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마을 백성들은 처음에 고귀한 대군이 자신들과 함께 산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으나 대군의 친근하고 인자한 태도에 매료되어 곧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이웃이 되어 주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서윤은 화로 앞에 앉아 대군을 위해 손수 짠 털옷을 정돈하고 있었으며 문득 석빙고에서의 그 혹독했던 밤을 떠올리고는 지금의 이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절감했다. 대군은 방으로 들어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때 석빙고에서 너를 안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며 다정하게 속삭였고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만나 뜨거운 사랑을 확인했다. 석빙고의 얼음은 이미 다 녹아 없어졌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누었던 생명의 온기는 이제 영원히 식지 않는 불꽃이 되어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삶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대군과 서윤 사이에는 부모를 꼭 닮은 지혜로운 아들과 고운 딸이 태어났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저의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평화로운 조선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다. 대군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권력보다는 인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었고 서윤은 아이들의 옷을 지으며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가 아이들에게는 오직 희망의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철원은 가끔 궐에서 전하의 소식이 들려올 때면 대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형님이 이끄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음에 안도했고 자신은 이곳에서 백성들과 숨쉬는 지금이 가장 보람차다 느꼈다. 어느덧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날 대군과 서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산으로 나들이를 나갔으며 흐드러진 꽃잎 아래에서 단란한 한때를 보내며
지나온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서유는 문득 자신이 석빙고에 갇혔던 그 절망의 순간이 어쩌면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대군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대군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 강산에 널리 퍼졌으며 신분의 벽을 허물고 정의를 바로 세운 위대한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고통받는 많은 민초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빛이 되었다. 에필로그 격인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대군은 서윤에게 다시 한번 옥놀이개를 건네며 이것은 우리의 인연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증표이니 죽어서도 함께 하자고 맹세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기슭 아래로 펼쳐진 조선의 대지는 황금빛 노을에 물들어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대군과 서윤이 걸어온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평탄하고 아름다운 비단길로 바뀌어 그들의 앞날을 찬란하게 축복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차가운 얼음방에서 피어난 뜨거운 사랑은 조선의 역사를 바꾸고 한 여인의 삶을 구원했으며 한 남자를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게 만든 위대한 대서사시의 대단원을 장엄하고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대군과 서윤의 머리 위로 신성하게 내려앉았고,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져 사라졌으며 오직 영원한 평화와 안식만이 가득했다. 서윤은 대군의 가슴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으며 자신이 꿈꾸던 따뜻한 조선이 바로 이곳 대군의 품속에 있음을 깨달았고,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가 되어 봄바람을 타고 평화롭게 흩어졌다. 이들의 사랑은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조선의 모든 연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귀감이 되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는 축복 속에 끝을 맺었다. 대군 이강은 마지막으로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서윤은 미소로 화답하며 대군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그들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 속으로 스며들어 한 폭의 그림처럼 역사의 갈피에 남았다. 찬란했던 영광과 처절했던 고통을 모두 지나온 두 사람에게 주어진 이 소박한 평범함은 그 어떤 왕자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으며, 그들은 이제 서로의 온기만을 믿으며 남은 생을 찬란하게 채워갈 것이다. 조선의 밤은 깊어가고 달빛은 여전히 그들의 집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그 속에 흐르는 사랑의 선율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감동의 물결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적시며 장엄한 막을 내렸다.